50대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이 대기업 노동자들의 근로자들의 임금이 40%가 채 못된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대기업 근로자들이 월급이 예를 들어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50대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이 대략 한 240만 원쯤이라는 겁니다. 240도 안 된다라는 거죠. 대기업 노동자들의 월급이 700이라고 치면 700만 원. 그리고 이제 50대 그 생산직 노동자의 이제 급여가 700만 원에 40%면 7428, 한 280만 원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고임금을 받는 연봉이 높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연봉이 8천만 원이다, 1억이다, 1억 5천이다 라고 하면 정말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250만 원이다, 28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또 그 월급을 받아서 또 가족을 꾸려가고 생활을 책임지고 또 그 와중에 또 성실히 저축하시는 분들도 있고 살아가는 삶이 제각각 다르더라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사회 전체의 불평등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어서 그걸 쉽게 바꾸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은 아니어도 어느 시점이 지나고 우리들의 삶의 인식들이 변해가긴 할 거라는 거죠. 이미 지금 노동력 부족 국가가 되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곳들은 대체로 돈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근무 환경이 되게 좋거나 이러지 못하죠. 혹은 또 지방에 아주 외딴 곳에 일하는 곳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마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곳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분위기들은요, 시니어들에게 나이 60도, 나이 70대도 여전히 젊다라고 이야기하며 계속 60대, 70대 현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기업들이 혹은 고용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 60대, 70대들이 더 성실하게 일하고 고임금을 주지 않아도 적당한 임금만 줘도 만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참 씁쓸한 이야기죠. 중장년들의 일자리를 그렇게 저임금으로 좀 부려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고용주들이 있다라는 거, 기업인들이 있다라는 거 좀 씁쓸한 이야기고, 또 젊은 20대, 30대 친구들이 봤을 때는 나이든 노인들이 시니어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공포를 갖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의 이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입장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른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앞으로 과거와 같은 신입사원을 대거 뽑는 그런 이제 모습은 보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상법 개정이나 주주환원 정책이나 뭐 밸류 프로그램 뭐 이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다 보면 이제 철저히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늘려주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력을 좀 더 줄이고 신입사원을 덜 뽑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흘러가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아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보통의 사람들, 서민들에게 이제 미치는 이제 악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생기죠. 좋은 쪽으로만 흘러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실제로 발생하니까 말입니다. 더욱더 개개인들은 효율을, 결과를 이제 내보여야 하는 그런 처지로 이제 변해갈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이제 걱정하는 것들, 고민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할 것 같고요. 고마워야 될 것들, 감사해야 될 것도 많고, 또 다른 한편으로 좀 더 챙겨가고 좀 더 채워야 될 것들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50대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이 대기업 노동자들과 비교했을 때 40%가 채 안 된다라는 건 노동시장에서조차 양화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 같습니다.
부모들은 내 자식만큼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연봉도 많이 받고 누구에게 자랑할 번듯한 일자리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니네 아들 뭐해? 우리 아들 이번에 삼성전자 들어갔잖아. 현대차 들어갔잖아. S-오일 들어갔어. 대한항공 들어갔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현실은요. 그런 우리가 잘 아는 그 대기업 일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극소수죠. 대부분의 친구들은 알려지지 않은 회사에서 얼마를 받는지 참 얘기하기 창피할 정도의 급여를 받으며 살아가죠. 그게 현실이더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의 부모들이 또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안 할 수 없죠. 어떤 이들은 노후에 대한 두려움, 노후를 좀 챙겨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 속에 살고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생활비 걱정에, 자식들 걱정에 마음이 답답해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안전하게, 좀 무탈하게 별일 없이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죠.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고민하는 경우도 많고요. 임금이 적다, 다른 누군가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다, 꽤나 힘 빠지는 이야기잖아요. 나 나름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저 친구들보다 월급이 적을까 라고 생각하면 우울하잖아요. 짜증 나잖아요. 그런 저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요즘 드는 생각은요, 어떻게든 살아남고 어떻게든 견디고 어떻게든 잘 버티다 보면 또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참 다들 대기업에 연봉 1억 5천, 2억, 3억 이렇게 받으면서 10년, 20년씩 다닐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향 평준화되는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안 좋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며 어떤 모습들을 갖추고 살아가게 될지 스스로에게 많이 묻고 또 길을 찾아 나서고 또 분발하고 또 노력하고 또 애쓰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막막하고 두려운 일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지 참 궁리도 해야 되고 절약도 하고 삶도 지키고 건강도 챙기고 해야 될 게 참 많은 시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